그 전에 뭐에 그 2000년대 그 교육학 관성을 책을 썼다고 그랬지? 이 책인데 University of Science, The Troubling History of Education Research. 2000년대 쓴 건데 뒤에 그 저자 이름이 발음을 모르겠다고 그랬지? 저자 이름. 거기 식으로 하면 4개만 이런 식인데 이걸 굳이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전화로 수족을 해가지고 그때는 뉴욕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 원장이 됐더래. 그러니까 이걸로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라그만. 여기에 안에서는 이게 라그만이라고 그래요. 발음을. 그러니까 독일식인데 그냥 이 발음을 떼버린 거야. 오케이. 라그만에 의하면은 그 책만 뒤에, 이 책에, 맨 뒤에, 그 미스 스텝이라는 말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 연구가, 헛디딘 것 같다. 혹은, 롱턴,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진단을 내린 거죠. 근데, 그 정확한 원인과 처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일루시브하다. 교육학이라는 연구 쭉 리뷰하니까 일루시브하다. 그런 얘기지 어째서 일루시브한지 또 앞으로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방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00년대에 글을 썼는데 15년 전에 그걸 알고 처방을 한 사람 있지?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 있잖아. 내 이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미국서도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선생님은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런다고. 근데 미국서 문제가 제기된 건 사실이에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서 문제시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야.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제기되고 있다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것이 미국보다 좀 앞서가면 안 되냐 이거지. 알았어요? 꼭 미국을 따라가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나가자는 얘기지. 나갈 수 있고 충분히 나의 해법은 무엇이었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죠. 만약에 가던 길을 잘못 갔다,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 배운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길을 가면 돼. 이게 내 간단한 해법이에요. 해법인데 그렇다면 잘못 간 길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자체로서는 잘못 갔다고 볼 수 없지. 그 자체는 자체의 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규정했어요? 전 시간에.
이제까지 교육학이 걸어온 길,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요약해서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란 말이죠. 알았어요?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가 교육학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교육에 대한 연구 있으면 없다. 이 점이야. 수긍해요? 이제 쉽게 들어와, 머리에?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고는 생활 공간과 교육이라는 삶의 양상을 구분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냥 불만 수준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리치도 얘기했고, 뭐 헐트도 얘기했고, 또 라이머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정 교육이란 것이 하는 그건 여태까지 지적으로 탐구한 적이 없다. 교육학의 역사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메워나가느냐? 그것은 다른 분과학문의 선행자들이 했던 길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내가 듀르켄과 소시를 소개했죠. 그들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우선 기존의 외래 학문을 제외했다는 것. 자기 학문을 정립해 나가면서 그 점이 기억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자기 지식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느 분과학문이나 오늘날 자율학문이라고 인정받는 분과학문은 이런 경로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연구는 학교 연구대로 따로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학교 연구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단서를 붙인 것은 뭐냐면은 이 교육학이 가야 할 길은 아니로되 이 점은 분명히 해두자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교육학도들이 교육 연구를 한다 하면서 이론과 응용이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는 수직 도피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만약에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를 택하는 경우는 이제 그 교육학과에 그 용병학문으로 온전했던 것은 탈피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라고 했던 그야말로 모학문적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유리적인 중간 매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학문으로 복귀해서 그 모학문 학자들과 더불어 경쟁하면서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짐작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학문의 사실 각각을 서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교육적인 사실로 한꺼번에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심리적 사실, 학교에 대한 사회적 사실, 학교에 대한 행정적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사실 자체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에 대한 교육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겠어, 없겠어? 내 주장에 따르면 아직 없다고. 학교를 교육적인 사실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학제 연구에서 결핍된 부분이 지금 교육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서 학제 연구에서
야누스적 적응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리고 학교 안에 각 모학문적 사실이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유적인 중개 매개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학교의 교육적 이해는 아직 돼 있지 않다.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 몇 가지. 또 하나 그 야누스적 적응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는 응용이라고 하면서 실제 학교 사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이라고 하는 방식의 도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론을 포기하고 응용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응용 쪽으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학교 개선학이라고 운영학 혹은 경영학이란 말이지만 개선학이라고 합시다. 가령 학교 개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학교 개선학의 목적은 학교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 잡는 것이 왜란 말이죠. 꽁을 못 잡으면 그건 도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방식으로 진정 응용학을 표방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학문을 응용해야 되고 그 중에는 교육연구도 응용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학문을 학교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교육학을 학교 상황에 응용한다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학교 연구자와 교육 연구자가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학교 연구자와 교육 연구자가 확연히 구분돼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뭐 결정했어요? 나는 학교 연구자겠다. 나는 교육 연구자겠다. 한번 투표를 해볼까? 안 해요. 저녁에 가서 고민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연구자와 교육 연구자를 구분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교육 연구자는 어떻게 교육을 연구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그 부분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학교 연구자는 다 집어치자고. 이제 교육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 시간에 좀 얘기해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미궁의 실체지. 미궁의 실체. 네. 일단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 질문이 출발이야. 그래서 지금 단기간 내에 이게 교육이다, 이거다, 뭘 주머니에 넣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교육을 연구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인가. 그거 먼저 따야 돼. 네. 그러니까 교육 연구는 평생 동안 하되 또 몇 세대에 걸쳐서 할 예정이 돼.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교육 연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듬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째 시간은 교육 연구의 기본 조건이라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교육 연구의 기본 조건. 첫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응용 학문보다는 순수 학문이 좋다. 순수 학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교육학의 가장 현저한 특징 하나는 너무 실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실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교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이게 많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교육을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 아마 손들어라면 아마 90%가 그럴 거야. 나는 교육학을 하는 이유가 교육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교육을 잘하는 일과 교육학을 잘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다른 일이다. 교육에 실무가 있기 위해서 교육학을 한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다면은 내가 두 가지를 지적해 줄게요.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것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모든 학문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돈도 있어야지. 그냥 그래. 돈 없이 교육하면 가지고 교육 잘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온갖 것 플러스 교육관이지. 그래서 나는 교육을 진정으로 유효하고 싶으면 자기 집 팔아서 돈 내놓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게 더 실속에 있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학문으로만 서피션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또 교육학으로만 서피션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학문한다. 이럴 때 하나의 전제 요건은 뭐야? 그 교육이 뭐냐, 이게. 그 교육이 뭐냐. 근데 교육은 진즉부터 역사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실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고 갖다 나는 교육의 문제보다는 교육학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로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형편으로 내가 분석했듯이 지금 교육학은 교육을 왜곡시키고 숨기고 있어요. 소외시키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육을 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엉뚱한 대상을 갖다가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교육학은. 걸핏하면 사회 계층 얘기하고 걸핏하면 교육비 얘기하고 말이에요. 사회 계층 문제가 해결하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개선하고 있는 대상을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이라는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교육의 응용에 대한 관심에 앞서 학문적 태도를 먼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먼저 이해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거기에 충분한 정도의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었고 이것이 교육이었구나 이런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돼요. 여태 사람들이 얘기했던 교육학자들이 얘기했던 그게 교육이 아니고 이게 교육이구나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개선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구나 이런 정도의 체계적인 이론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런 이론이 나오면은 그런 순수 학문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그게 응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응용되지.
내가 전 시간에 언젠가 그랬어요. 순수 학문이야말로 가장 응용력 있는 학문이다. 그랬죠? 그걸 일일이 매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 학문이라는 거지, 순수 학문 자체가 엄청난 응용력을 가진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수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이 정립된다면 그 응용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내가 최초로 교육학을 교양 과목으로 정립했어요. 이게 서울대학에서 핵심 교양 과정인데 상과 교육이라는 교양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교양 과정이에요. 교직과는 상관없는 학생들이 온다고. 대부분. 그리고 열광적으로 그 강의를 듣고 간다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학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엄청난 응용력이 있으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학교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삶을 교육적인 방향에서 응용하는 데 쓰일 수 있으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교직 과목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학이. 모든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양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교양이 얼마나 응용력이 있는가 여러분 알죠? 전공 과목 들어가기 전에 교양 과목을 이기겠지 그 응용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순수 학문을 지향해야 된다. 우선은. 그 다음에는 응용이다. 자연히 응용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교육력의 두 번째 조건은 상식을 배제해야 돼요. 말은 쉬워요. 근데 지금까지 교육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상식을 배제하지 못한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은 이것은 강력한 사회적 힘이나 국가 체제에 의해서 인덕트리는 했었다는 겁니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기 꽤 힘들어. 내가 지금부터 뭘 읽을 테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들리는지를 생각해보자고. 아세요?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이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이다. 학교에 가면 공부하러 가는 것이고 종이 울리면 공부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있으면 공부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고 선생이 판서를 하면 가르치는 것이고 학생이 그것을 노트에 필기하면 배우는 것이다. 떠드는 자를 때리면 교육적인 벌이 주어진 것이고 교육자원부에서 공문이 오면 교육행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교장이 늦게까지 여러 가지를 교사들에게 지시하면 교육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반나절만 공부하고 일요일에는 공부하지 않는다. 방과 후에 늦게까지 도서관에 묶여있으면 자율학습을 한 것이다. 학교 수를 늘리면 그만큼 교육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많이 하면 그만큼 교육의 경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들리지? 그래 안 그래? 자연스럽게. 그걸 거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 안 그래? 뭐 힘든 거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비판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대로 믿어보면 비판할 수가 없지.
가령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 우선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 그냥 그래. 자율학습은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모순이란 말이지. 주어진 상식을 받아들이면 고칠 수가 없어요. 개념적인 모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머리가 제대로 돌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율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비판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밖에 없지. 모순율을 감내하면서까지 뭘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학자들이죠. 내가 보기엔. 비판할 능력은 없고 모순율에는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율학습이 진짜 자율학습인가 아니라 자율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역설이 성립돼요. 상식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학문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봤다 살아보면은 사실은 학문의 역사는 상식에 대한 도전이었거든. 상식 정도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고도의 상상력을 요하는 것이고 소수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는 것과 훌륭한 학자가 된다는 것은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그랬어요. 자연적 태도 혹은 상식을 괄호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헛소리 얘기 같지만은. 그러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상식의 세계에 살고 학문할 때는 자세를 바꾸라.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아서 그게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은 대중적 합의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만 학문적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이 입증됩니다. 전혀 다른 기준이야. 저 시간에 내가 언젠가 그랬지. 학자는 뭘 상식해야 된다고 그랬어 안 했어요? 그렇지. 뭘 상식해야 된다. 학자들은 물건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러지. 그렇지? 근데 학자들은 공연히 지구가 끌어당겼다 그런 소리 하죠? 그냥 그래. 뭘 상식하지? 뭘 상식하지? 독창적인 개념 창조에서 세계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식 너머에 있는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교육학도는 여태 그러지를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지? 교육 연구를 할 때 세 번째 태도, 필요한 태도. 그것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외래 학문의 배제. 외래 학문의 지식을 배제하는 거예요. 철학이니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무슨 온갖 교육 인류학까지 포함해서.
항상 새로운 학문을 만들려면 여타 학문에 대한 대학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타 학문이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학과에서는 이질적인 학문을 무차별하게 도입을 했다. 무차별하게. 그걸 내가 책에서는 교육학도들의 관용이라고 했어요. 너그럽다. 아세요? 왜 자꾸 외대 학문을 빼려고 그러냔 말이야. 너무 강박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런 식이야. 마음씨 좋은 촌놈 같았고. 아니, 교육학과 대충 다 마음씨가 착해요. 내가 보기에. well-rounded personality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모나지 않았어. 근데 반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야. 어떻게 사람의 형태를 색깔이라고 할 수 있냐, 그지? 그 점이야. 형태를 어떻게 색깔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냐, 그지? 바로 그런 원칙이에요. 마음씨가 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리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우선 그래도 다른 학문이 있으니까 일부만 우리가 좋은 것만 엑기스만 빼가지고 만들어보지 않겠냐 이거지. 그 엑기스가 문제야. 그가 엑기스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고를 강력히 그 모학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했지만 천병 한두 놈이 온다고 해서 총으로 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사단병력이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한 개념을 갖다가 함부로 쓴다는 것은 무슨 일이야. 요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요즘 본 말이야. accountability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어요. 책무성이라는 말로 뭐 교육 평가에 쓰고 있을 거야. 소비자 중심이란 말 쓰지. 그래 안 그래? 이게 경제 논리거든. 경제학의 개념이라고. 이익을 따져가지고 항상 이익 쪽으로 간다는 말이야. 이해관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은연중에 그 개념 한두 개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 그 교육비 따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과외교육은 금지해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학 용어를 쓰게 되면 교육이 완전히 경제에서 사실은 환원되고 말아. 쉽게 말해서 그런 용어를 쓰기 하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적응 경비로 훌륭한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용어는 많이 써요. 어디 갔다가. 사회 계층이다. 무슨 재생산이다. 교육 연구를 하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개념을 차단하고 검색해야 돼. 간첩 색출이다 그러면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외래 학문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조건이 교육 현상 자체의 드러남.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은 뭐냐면 교육 현상 자체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은 거야.
어떤 수법이 되게 있냐면은 교육과 관계된 걸 문제 얘기해요. 관계된 거.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교육 받은 사람 얘기 먼저 해요. 그렇지? 교육 받은 사람이란 말 안에 교육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해명하지는 않아. 그냥 교육 받은 사람은 바람직한 거다. 그 바람직한 것을 규정하면서 그것이 교육을 규정해 주는 저는 얘기를 한다고. 대부분의 기능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단 말이야. 전시가 되겠지만 정호 선생님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피터스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온갖 교육계다 다 자유롭지 못해요. 교육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는 것이다.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지. 문제는 그런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 교육이 무엇이냐 이거지. 그건 회피한다. 그래놓고는 교육은 정치와 관계되어 있고 경제와 관계, 사회와 관계가 문화와 있고 종교와 관계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 외래적인 사실에 대한 것은 용병학자들이 아는데 교육이란 건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공백지를 남겨놓고 그 외래한 거와 관련시켜서 교육을 적당히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말이죠. 교육과 경제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교육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때 그래 그럼 교육과 경제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경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교육은 무엇이냐 물어봐요. 몰라요? 언젠가 애플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말이죠. 무슨 교육과 정치에 대해서 연관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너 좋은 얘기인데 그럼 네가 얘기하는 교육은 뭐냐? 관계가 있다는데 X와 Y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선 전제가 X와 Y가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달라야 관계라는 말이 의미가 있잖아.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 분석 철학자들이 앞으로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대답할 거면 말은 말았어야지. 그래 안 그래? 쉽게 말해서 학교 안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교육과 정치와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엉터리한 거 알겠죠? 모르게도 그런 정치학자라고 부를 거야. 교육학자라고 하지 않아.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게 교육은 모든 것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 가정이. 그걸 무슨 따질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관계가 없는 것이 있나? 어디서 나비가 날면 저쪽에서 풍파가 일어나는 세상인데 말이야. 세상에 관계가 없다는 게 신기한 일이야. 근데 교육이 있다면 그것과 온갖 것과 다 관계가 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육이 뭐냐. 그 관계에 지어지는 교육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점에서 가장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방법론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학. 현상학은 어떤 X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것이 뭐냐 따진다. 그 X라고 하는 것과 관계에 지어진 것, 이것은 초월적이라고 해서 배제해야 되는 거야. 가령 삼각형이 무엇이냐? 그럼 삼각형의 본질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 삼각형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질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 색깔은 배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제의 원리야. 배제하고 남는 것. 그리고 그 남는 것 가운데 어떤 현상학적 구성이 되는 것. 조금 이따 얘기할 구조와 관계되는 것. 그런 것만 본질로 남는 거예요. 세 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각은 180, 합이 180도다. 이런 거란 말이야. 아, 그 여타의 색깔이다, 어디에 위치했다. 이런 것은 삼각형의 본질을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배제하단 말이야. 교육이 독특한 삶의 양상이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다른 삶의 양상을 배제하고 남는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정치를 배제하고 교육을 이해하는데, 예? 경제를 배제하고 사회를 배제하고 문화를 배제하고 또 에세트라 에세트라 다 배제하고 그리고 남는 어떤 것이 교육 현상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 교육이 뭔지에 대한 본질이 규명이 됐다. 그럼 물론 비본질적인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삼각형과 색깔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규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과 관련있는 삼각형을 얘기하려면 삼각형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유 현상으로서의 교육, 그것을 탐구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학사에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쉴 때가 됐죠? 한 10분 쉬는데 그 전에 아나운스먼트 할 게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